안녕하십니까. 렉스 게러지 장희정신입니다. 자, 오늘은 캡티바 세라믹 R16 올인원 기본 패키지 시공 영상인데, 원래는 제가 시공을 하면서 영상을 같이 찍는데, 지금 이 차량은 어제 작업한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음이 안 돼 있어요. 녹화는 됐는데 녹음이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무금입니다. 무금. 그래서 일이 하나 더 늘었는데 너무 오래 놔두면은 이 시공했던 게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지금 이 차량 먼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저희 하이라이트 쉐보레 캡티바 하이라이트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캡티바 이제 하부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영상은 마스킹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세라믹 R16 시공 완료된 모습이고요. 하이라이트가 좀 지겨우시다 이러시면은 1분 30초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이라이트 영상이었고요. 자, 오늘 시공 차량은 캡티바 쉐보레 캡티바인데 참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하부 간략하게 한번 보실게요. 참 이 차량은 신차는 아니고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부 오염이 조금 이렇게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 언더코팅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신차 출고 후에 바로 오시는 게 서로한테 편합니다. 차한테도 좋고 저희도 일이 편하고 뭐 이 정도 갖고는 추가 요금을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가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분명히 빠진 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더코팅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은 신차 출고 후에 바로
바로 시공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알콜로 세척을 하는 모습이에요. 신차가 들어와도 저희는 이렇게 알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염도가 상중하로 치면은 하종 그렇게 더럽진 않았어요. 그렇게 더럽진 않기 때문에 알콜 탈지로만 일단은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걸레로 닦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알콜을 이용해서 어차피 유분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콜로 탈지를 합니다. 지금 캡티바는 지금 보니까 요소수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시공을 해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렇게 요소수 타입 SCR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웃겼던 게 뭐냐면은 요소수통이 저렇게 범퍼 하단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단에 달려 있는데 저기 캡을 열어야 되는데 캡이 잘 안 열려. 그냥은 열 수가 없어요. 그냥은 저기 무엇을 공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냥은 빼기가 힘들겠더라고. 거기에다가 재질 자체가 저기 잘못 누르면은 스크래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조금 불편했어요. 저게 하단에 급하게 했나? 원래라면은 그 라인, 연료 라인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게 보편적인데 저렇게 하단에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보고 조금 웃었는데 조금 이 요소수 충전을 할 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저 안 열리잖아요. 지금 막 그냥 한번 열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저게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일단 요소수는 기름처럼 그렇게 많이 넣는 건 아니라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넣긴 넣어야 되는데 저렇게 불편하게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즘에 환경규제 때문에 배기가스 그 감소 때문에 지금 말이 많죠. 그래서 지금 캡티바도 그래서 지금 요소수 방식으로 SCR 방식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적용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이렇게 처음 보는데 일단 그랬습니다. 지금 앞에는 계속해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고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척 작업을 하면은 저희는 시간이 최소 한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고 지금 영상을 보니까 지금 실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실러가 앞쪽 부분은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 옆 라인 부분은 실러가 이렇게 도포가 안 돼 있었거든요. 원래 저렇게 큰 부위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저 사각형 이 면을 기준으로 사각형은 실러가 다 적용이 돼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쉐보레 캡티바는 그 앞쪽 면만 돼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저 부분도 원래는 실러가 돼 있어야지 일반 보편적으로는 저렇게 큰 라인 부분들은 돼 있는 게 정상인데 안 돼 있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거 위에는 크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지금 뭐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녹음이 안 돼가지고 원래 지금도 이거보다 한 2배 정도는 됐었거든요. 2배 정도는 됐었는데 제가 절반을 잘랐어요. 무슨 설명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참 일도 많이 늘어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캡티바는 특히 캡티바뿐만이 아니라 쉐보레 차량은 이렇게 하부가 현기차에 비해서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쌀 것도 많고 마스킹 할 부위도 많고 커버링 할 부위도 많고 그리고 접합 부위도 되게 많고 구조도 복잡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마스킹이야 그렇다고 쳐도 저 하부가 좀 복잡한 이유가 보강을 조금 많이 했어. 현기차들보다는 보강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접합 부위가 많아요. 접합 부위가 많기 때문에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조금 이 뒤틀림이라든지 휨 이런데
강하기 때문에 조금 하부가 더 튼튼하죠. 튼튼한데 단점이라면은 그 용접 부위가 많기 때문에 부식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지금 앞쪽 서스펜션을 보시면은 우물정자형, 우물정자형으로 적용이 됐고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앞쪽은 맥퍼슨 타입, 맥퍼슨 스트럿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멀티링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차 아니면 준형차 이상은 대부분 다 멀티링크 방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쪽을 보니까 이게 몇 점인지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4점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자, 뒤쪽 서스펜션 모습이었고요. 그 뒤쪽을 보셔도 마스킹 할 부위가 되게 많아요. 일단 구조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커넥터 부분도 저희가 마스킹을 전부 다 할 거고, 그리고 뭐 커넥터 부분, 그다음 볼트 부분, 그리고 기타 정비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저희가 마스킹을 합니다. 저 라인 부분들도 언더코팅을 안쪽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탈거를 다 했어요. 저기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하면은 그 라인 안쪽에는 도포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탈거를 하고 언더코팅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영상을 따라 설명을 하려니까 바빠. 그냥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부드럽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영상을 제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설명이 바빠. 지금 앞쪽은 서프레임이 우물정자로 되어 있는데, 우물정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마스킹 작업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저 엔진룸 쪽이 다 통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저기 커버링을 전부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은 조금 더 만약에 그 I자형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지금 손으로 만진 게 저게 댐퍼인데, 동급증이라는 왜 댐퍼는 지금 서브프레임 쪽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서브프레임에 저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모든 진동 소음은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진동 소음은 로어암하고 서브프레임으로 처음에 전달이 돼요. 거기서 이렇게 차체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저 댐퍼를 달아주면은 그 충격에 의한 진동 소음을 갖다가 충분히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꼭 적용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저 구조물에 대한 부피에 대한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고유 진동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적의 댐퍼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댐퍼를 갖다가 그냥 아무거나 툭 붙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 최적 부피의 고유 진동수에 상반되는 그런 댐퍼를 다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소수 방식은 마찬가지로 질소 산화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걸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DPF는 별도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DPF는 미세먼지를 열로 태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EGR 방식이든 SCR 방식이든 그거와 별도로 DPF는 별도로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거진 클리닝 작업이 다 끝나간 것 같아요. 처음하고는 이제 많이 깨끗해졌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구조도 복잡하고, 그리고 순정 언더코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캡티바는 중간에 양쪽 끝부분은 좀 꼼꼼하게 돼 있었어요. 그거는 꼼꼼하게 돼 있었고, 중간 부분은 순정 데드너가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가 돼 있었더라? 그리고 휀다 쪽은
적당히 돼 있었어요. 적당히 돼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커버를 딱, 머드 커버를 딱 장착이 돼 있을 때는 완벽하게 다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부분은 빠진 데 없이 꼼꼼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커버가, 탈거된 부분, 그 바깥쪽은, 순정으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뒤쪽 부분도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냥 맨철판입니다. 맨철판이기 때문에 저쪽은 어차피 보강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스킹이 다 끝난 모습이에요. 그냥 보셔도 저희 다른 차량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차는 유독히 뭐가 노란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유독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스킹 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고,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용접 부위 녹전환제를 적용한 모습인데, 용접 부위, 저렇게 스틸로 된 부분은 용접 부위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식이 신차라도, 출고되자마자 부식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뭐 크게 이상한 거는 아니고,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대부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냥 도포를, 그냥 언더코팅 시공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찝찝하니까 저렇게 전처리로 녹전환제를 적용한 후에 세라믹 시공이 들어가거든요. 뭐든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처리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전처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제품의 기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처리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 제품 기능이 좋으면은 전처리가 덜 된 거에 대해서는 커버는 되겠지만 확실하게 하려면은 전처리가 기본이 되어야지만 완벽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모든 것은 전처리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처리 과정은 끝났으니까 얼마나 마스킹을 꼼꼼하게 잘했는지 한번 감상해 보세요. 자, 지금 영상은 녹전환제 계속 바르고 있죠. 녹전환제는 부식이 된 곳에 환원작용을 이용해서 중화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밖에 손님이 오셨는가 보네.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그래도 완료됐는데 손님이 와 계시는가 봐요. 자, 지금 현다 순정 대전화가 도포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상당히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하단 부분은 안 돼 있는데 그 일부만은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world and left behind. I had to find a way out of the wreck and into the next. Build myself from scratch, all in the touch. Let go of all my this and that. 자, 지금 모습은 아펜다 폼매트, 아펜다 폼매트 적용 모습이고요. 저거는 세라믹 기본 패키지에 서비스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소음 감소, 특히 아펜다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그 소음 감소, 풍주름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트로 공법 적용하고 있고, 이트로 공법은 부착력을 향상시켜주는 장비인데, 부착력이 한 거랑 안 한 거랑 한 4배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저렇게 진동이 심한 부위, 앞쪽 서스펜션이랑 뒤쪽 서스펜션 쪽은 저렇게 이트로를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이걸 제가 안 잘랐구나.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영상이 아마 지금 3편인가 4편인까지 나갔을 거예요. 그거 저희 모닝 2005년식인데, 세차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10일 조금 넘었을 거예요. 비가 오길래, 소나기가 오길래, 발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품은 윌슨, 쯔야 익스퍼트 유리막 코팅이고요. 오너용 제품이에요. 전문가도 같이 쓰는데, 오너용 제품이라서 시공이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발수력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저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물때가 정말 안 앉아요. 어떤 제품하고 딱 저희가 테스트도 해봤는데, 다른 제품에 비해서, 특히 그러면은 밝은색 차량이 좋겠죠. 물론 어두운색 차량도 똑같지만은, 밝은색 차량 같은 경우는 물때가 잘 안 생겨요. 그거에 참 좋더라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요즘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비가 오니까 요 당시에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저 올 여름은 9월달까지 덥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못하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지금 오늘도 상당히 덥고 뭐 짜증나고 이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자, 윗부분 저거 뭐냐면은 랩핑이 돼 있는데 저 끝부분만 유리막 코팅을 한번 발라봤어요. 발라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나겠죠. 유리막 코팅 한 부분만 저렇게 방울방울 맺히고 나머지는 다 친수죠. 랩핑에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발라봤습니다. 자, 오너용 제품이고요. 자, 벌써 끝났네요. 벌써.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끝났고요. 지금 뭐냐면은 붙들고 이렇게 까짝까짝거리고 있는데, 까짝까짝거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시공이 다 끝나온 후에 지금 검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 하부는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면을 다 봐야 되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시공을 한다면은 반대편은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되어 있는 게 한 면만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면을 제외한 3면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코팅은 사면을 다 봐야 되거든요. 사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만큼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시공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보는데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렇게 LED를 비춰가면서 터치업을 해드려요. 왜냐면 그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손톱보다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렇게 터치업으로 검수를 하면서 마무리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쳐요. 해놓고 또 보고 해놓고 또 보고, 그렇게 해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꼼꼼하게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공 완료된 모습을 보시면은 마스킹 했던 부분이랑
안 했던 부분이 확실히 구분이 가시죠. 예, 저렇게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히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고, 특히 저희 작업을 해 가시는 분들은 저기 뭐 카센터나 이런 데 가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일단은 시공하기에도 편리하고, 자,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처음 보셨거든. 그래서 항상 차주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이거 카센터에 갔더니 정말 잘했다고, 어디서 했냐고 막 물어보더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차주분들도 뿌듯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균일한 도막.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균일한 도막. 모든 도막은 균일해야지 내구성이 좋아지고요. 물론 보기도 좋고, 예, 균일해야지 오염물이 덜 묻어요. 하부는 관리 안 하시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부는 관리가 쉽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면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특히나 겨울철 염화칼슘이 그렇게 묻으면, 염화칼슘은 자체적으로도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 맨맨한 철판에도 잘 안 떨어집니다. 잘 안 떨어지는데 울퉁불퉁한 그 표면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예,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균일한 도막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렉스 게러지고요. 그래야 내구성이 줍니다. 물론 너무 두껍게 도포해도 하자예요. 모든 제품은 적정 도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쪽 서스펜션을 보셔도 이렇게 완벽한 퀄리티를 볼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캡티바, 쉐보레 캡티바 세라믹 기본 패키지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바쁘거든요. 그냥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이 지나간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이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쉐보레 캡티바 세라믹 R16 기본 패키지 영상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